그리고 당권 도전이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의원. 근데 경찰의 수사가 이 의원을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출마 못하게 또 지금 저한테 어떻게 타격을 가해보려고 온갖 거짓말로 그리고 3년 7개월 동안 자기들이 고발해가 수사하다 무혐의한 거를 또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하고 있는데 사골도 이 정도 울고 먹으면 맹물도 안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된 비선 캠프가 아닌가 하는 압수물이 좀 양이 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 확보하셨는지 관련 있는 거 그렇게 자료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남시 인수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통화 기록을 요구한 걸 놓고 오늘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성남시 신상진 시장 인수위가 전임 시장들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요구사항 내용도 보면 이재명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후임 시장이 전임 시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신상진 시장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 인수위 관련자를 바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오늘부터 시장이죠. 신상진 시장의 인수위가 이재명 의원의 과거 성남시장 얘기들 봤더니 공영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바꿨다. 이거 좀 알아보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공용폰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시에서 그 요금을 주고 예. 시에서 이제 그 폰을 주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적인 폰이 있을 것이고 공용폰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에 꽤 많이 자주 전화를 많이 바꿨어요.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전화를 바꾸고 또 3개월 만에 바꾼 적도 있고 또 그 비서관인 정진상 씨 같은 경우도 꽤 자주 전화번호 바꿨고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바꾸지라는 의문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 전화기를 하나 가지면 한 2년 정도는 쓰거든요. 보통 약정 같은 거 하면. 근데 이재명 그 당시 시장 같은 경우는 전화를 8년 동안 기기를 8번을 교체를 했어요. 굳이 이렇게 자주 교체할 이유가 뭔가라는 문이 있는 것이고, 지금 신상진 시장 측에서 이걸 요구를 한 것은 이게 사용폰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써서 한 거라면 이거는 요구할 수 없는데 이거는 시장으로서 가진 공용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거는 시에서, 즉 시의 예산으로 들여서 쓴 폰이고 시장의 공용폰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적인 거는 요구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왜 이렇게 전화기를 자주 바꾸고 전화를 썼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만약에 인수위 관계자 얘기처럼 뭐 사적인 폰이면 당연히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공적으로 성남시를 위해 썼다면 통화 기록 공개하는 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의문이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통화 기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8번 교체하고 뭐 번호를 3번 바꿨다고 해서 그렇다면 저게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의심되는 혐의들이 있어서 고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라든지 뭔가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수사를 하기 위해 본인들이 통화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은 인수위의 권한을 넘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 그러니까 공영폰 말고도 사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경찰 조사, 검찰 조사까지 많아서 계속해서 좀 이번에는 또 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현동 특혜 의혹 결재서류까지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이재명 의원께서 갖고 계시는 혐의점이 총 6가지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법인카드에 그 2,402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의원 자택 바로 옆에 있는 뭐 초밥 10인분이 사라진 곳이 그곳이 아닌가 뭐 싶은 이런 개인적인 캠프로 이용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그 204호 수사도 점점 실체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많은 수사 의혹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고 당대표로 추대가 되는 상황 자체가 민주당의 대단한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조국 수호하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보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키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조국 사태 시즌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 어떤
합당한 이 이유와 원칙과 법의 절차에 따른 이런 수사까지 모두 이 법적인 것들을 좌시하고 알겠습니다.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바로 이재명 의원 측은 이 백현동 관련 사업 서류는 적법적인 행정 증거일 뿐이다. 이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둘러싼 얘기는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배우자 프로그램 대신 우크라이나 패션으로 시장 찾은 건 참 잘한 선택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칭찬한 댓글도 있고요. 이게 5년 동안 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님 외교 너무 멋져요라고 또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이준석 대표 대통령 출국할 때는 불참하더니 귀국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걸까? 저희 그 전문가 패널 분들의 대답으로 좀 가름이 됐을까요? 예. 박수홍 씨 보니까 가족도 가족 나름이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권익이냐? 전현희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거리까지 댓글 주셨는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온라인에서 꽤 이슈가 됐던 영상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